메타버스 전교 1등.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건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 대장주인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당연히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페이스북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감이 잡히실 겁니다. 메타버스 메가트렌드를 조금 보면요. 메타버스를 플랫폼, 소프트웨어, 컨텐츠, VR, AR, 블록체인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플랫폼만 나눠보려고 했는데 워낙 사업 관련된 영역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플랫폼, VR, AR, 블록체인 전부 다 다루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면 어떤 사업하는 회사인지 아시겠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전부 다 한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SN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VR 기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플랫폼에 들어가 업무도 할 수 있고 숏 비디오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이제 가상화폐도 만듭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등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1등은 애플이죠.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조 원이 지금 넘는 수준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넷플릭스나 트위터도 약간 비슷한 그 부류로 피어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한 250조 원, 트위터는 한 50조 원 정도 되니까 페이스북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코스피랑 비교를 해봐도 삼성전자가 지금 한 45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에 비교해서는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그만큼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 다 ETF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페이스북 자체가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ETF들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있죠. 아니 그러면 주커버그 지분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주커버그는 클래스 A 주식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클래스 B 주식 위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의결권이 클래스 B가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도 클래스 B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본인의 이제 의결권이 높아지니까 발언권도 높아지고 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B 주식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여기는 주커버그 지분이 지금 안 잡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비중을 먼저 보면 놀랍습니다. 광고가 전부입니다. 광고 매출 비중이 90%가 넘죠. 이거 98, 99 정도 되니까 그냥 다 광고로 돈 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광고를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 매출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결국에는 다 P랑 Q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출수라고 하는 게 Q고 ECPM이라고 하는 게 P입니다. ECPM이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광고 1000번 노출하는데 그 광고주들이 얼마 내는지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에는 페이스북의 수익이나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프라이스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자, 2019년을 보면 노출수가 높아졌어요. 33%. 엄청 높아졌죠. 어느 순간 아마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그 앱에 들어가면 갑자기 광고가 엄청 많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2, 3년 됐는데 이제 2018년 데이터를 안 갖고 오긴 했지만 2018년, 19년 다 노출수가 꽤 높아졌습니다. 근데 2020년까지 아마 노출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광고 단가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ECPM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노출수를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해서 올린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 이용자들이 짜증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출수 성장률은 아마 올해랑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아지면 이용자들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것도 잘 조절하는 게 이 플랫폼 회사들의 또 능력이죠. 그리고 지금 ECPM, 요 광고 가격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지다가 2021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한번 크게 오르고 이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10%씩 올린다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ECPM은 대충 한 3달러 정도 돼요. 한 광고 1000번 노출하는데 한 3,0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금액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냥 쓱쓱 넘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사실 1000번
순삭이거든요. 뭐 전 세계에 지금 수십억 명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뭐 광고 비용은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6대 4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2023년 정도 되면 5대 5 정도까지 가겠구나.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성장이 엄청 빠르니까. 요새도 뭐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매출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되게 재밌어요. 지역별 매출 비중이 와 놀랍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이 매출 70% 이상이에요. 와, 뭐 사실상 여기서 그냥 돈 다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도적이에요. 대략 그냥 한 미국 5, 유럽 2.5, 아시아와 기타 국가가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P랑 Q입니다. P는 ARPU. 이게 이제 유저당 평균 매출액이에요. MAU는 월 평균 유저 수입니다.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평균을 낸 건데, 우선 ARPU부터 보면 와 진짜 놀랍습니다. 미국, 캐나다, 북미 사람들은 유저당 평균 매출액이 200달러가 넘어요. 한 사람당 매출이 한 22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유럽은 70달러예요.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아시아는 와 이거 10분의 1도 안 돼요. 기타는 20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서 딱 보죠. 이거는 뭐 1등 국가, 2등 국가, 3등 국가 나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매출 차이가 크게 나는구나. 와,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질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걸로 승부를 봐야 되죠?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아시아와 기타 국가는 양으로 승부를 봅니다. 자, MAU, 월 평균 유저 수는 아시아와 기타 국가가 압도적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ARPU 유저당 평균 매출액은 미국과 유럽이 70%인데 월 평균 유저 수는 아시아와 기타 국가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질은 선진국에서 양은 딴 데서, 네, 그렇게 잘 버무려서 수익을 지금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성장을 열심히 했죠.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건 100으로 제가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페이스북은 근 10년 동안 거의 한 10배 정도 올라서 나스닥을 아웃퍼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 5년을 보면 페이스북과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뭐 나스닥에서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이제 비중과 영향력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예전 그 지난 5년에 비해서 최근 5년은 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다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싱겁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뭐 별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광고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앱에서 그냥 아니요 누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팡팡팡팡 다 터지면서 없어지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앱들이 지금까지 나의 데이터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페이스북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소비자들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판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 이제 애플이 먼저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됐는지 보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주고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고 비용은 광고주가 다 내고 약간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된 거죠.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소비자들은 앱한테 본인 정보 안 줘도 돼요. 그러면 페이스북하고 무료 앱들은 무료로 뿌리는 대신에 정보 받아갖고 광고주들한테, 광고주님 얘 이거 엄청 잘해요,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이 광고 때리세요 라고 정보를 줬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페이스북의 광고, 타겟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광고주들한테 본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광고 채널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증명이 지금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페이스북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죠. 와, 지금까지 타겟 광고로 돈 엄청 벌었는데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주커버그가 누굽니까?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이제 짱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아, 어떤 식으로 짱구를 굴려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샵을 런칭을 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에는 사진하고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서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뭐 어차피 페이북, 인스타 사진이랑 영상 올리는데 거기다가 링크 걸어갖고 물건 팔게 만들면 거기에서 페이스북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뭐 검색하고 뭐 사는지 다 알면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바로 알잖아요. 바로 딱 들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개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페이스북은 개인 데이터를 이제는 3쿠션으로 돌려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릴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틱톡 스타일의 숏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광고 태우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틱톡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15초짜리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사실 뭐 되게 별거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이디어도 많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광고가 15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개인들이 만든 광고를 계속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커머스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재밌지? 내가 여기서 핸드폰을 이렇게 던졌는데 사실은 이 핸드폰은 애플 거야. 애플 거 여기 링크 클릭해가지고 살 수 있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 다 페이스북 샵과 연결이 또 됩니다. 뭐 되겠죠. 여기다도 이제 그 링크 걸어갖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드니까. 그래서 숏비디오 구독자가 우선 구독을 해요. 그러면 구독하면 얘가 뭐 좋아하는지 다 알죠? 아, 신발 영상을 잘 만드는 애, 옷 잘 만드는 애 하면 아, 얘는 패션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우선 1차적으로 페이스북이 알게 되죠. 근데 막 클릭도 해요. 클릭하면 얘 진짜 좋아하나? 근데 물건도 사. 그럼 100%죠. 얘 패션에 완전 광이구나. 여기다가 광고 때려야겠다 라고 바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주냐고요? 바로 광고주들한테 주죠. 얘 패션 엄청 좋아해요. 광고 때리세요 라고 하는 거죠. 돈을 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태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뭐 애플이 데이터 안 준다고 해도 막 이래저래 3쿠션, 4쿠션으로 막 다 지금 데이터를 잘 받고 있는, 그리고 잘 받으려고 이런 그 기획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주커버그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와, 초반에 스마트폰 나올 때 하드웨어 놓쳐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애플하고 뭐 구글한테 완전히 그냥 질질 끌려다니네. 아, 슬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거죠. 아, 다음에 메가트렌드 판에서는 내가 이용자들 처음 들어오는 기기부터 생태계 구성도 결제 통화까지 다 내가 다 해먹을 거야 라고 판을 짭니다. 주커버그의 일생일대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는 본인들의 기존 자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소셜 지금 네트워크잖아요.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막 잘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잘 옮기기만 하면 돼요. 딴 데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만 하고 잘만 옮기면 돼요. 그 작업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기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컴퓨터를 보고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하지만 이게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VR과 AR을 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성이 높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기인 VR, AR 회사를 삽니다. 2014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3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해요. 사실 30억 달러도 아니고 20억 달러 주고 샀다가 10억 달러 뭐 인센 나왔다고 해서 그것도 주고 5억 달러 소송 걸려가지고 내고 10억 달러 개발 비용 해서 거의 한 5, 6조 썼어요. 지금 이미 엄청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수를 했을 때 엄청 안 팔려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퀘스트 2 흥행 성공을 했죠. 그래서 2021년에 예상 판매량이 그래도 한 45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가격은 한 299달러인데 와, 플레이스테이션 5가 한 45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뭐 막 다른 영상들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와, 이거 초기 아이폰 판매 속도랑 비슷해요. 대박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판매량이 지금 450만 대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300달러 정도 됩니다. 299달러니까. 그럼 매출이 13.5억 달러예요.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죠. 페이스북의 2021년 매출을 보시면 1194억 달러예요.
페이스북 전체 매출에서 요 VR 판매한 요 매출 비중이 차지한 거 1%입니다.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VR, AR이 지금 대체를 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판매되는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까지 팔리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센스 하니까 한번 보시죠. 스마트폰이 1년에 13억 대 정도 팔립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이 한 $300 정도 돼요. VR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업계 전체 매출을 보면 3,900억 달러 정도 돼요. 스마트폰이랑 사실 VR 시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 점유율을 한 20%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뭐 1등 아니면 2등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 정도 했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의 VR 매출이 780억 달러, 8, 90조 원 정도 되네요. 2021년 페이스북 매출이 1194억 달러니까 비중을 따지면 한 65% 정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의미 있어요. 의미는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팔리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광고 사업은 마진이 엄청 높습니다. 원가 제하고 마진이 80%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팔아갖고 마진 얼마나 남을까요? 한 20% 남으려나? 한 20, 30% 남으려나? 뭐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페이스북은 요거 팔아갖고 매출을 막 엄청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빨리 보급시킨 다음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너희들 여기 들어와라 라고 하는 이마트의 약간 미끼 상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마진 사업이에요. 기기는 보급해 줄 테니 서비스 들어와 가지고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발 방향을 보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가상 사무실입니다. VR 기구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집에서 하든 호텔에서 하든 뭐 밖에서 하든 다른 나라에서 하든 VR 기기 딱 끼면 그 안에서 시스템이 딱 구축이 돼서 디스플레이도 필요 없고, 디스플레이도 그냥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랑 키보드도 앞에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뚜룩뚜룩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움직이면 그게 이제 가상 그 키보드에 입력이 돼가지고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요번에 나왔어요. 실제로 뭐 조금 더 개선이 돼야겠지만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피트니스인데 어떤 항상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킬러 컨텐츠가 되게 중요해요. 뭐가 있을까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위닝 11이라는 게임이 있고, 뭐 엑스박스는 뭐 헤일로 뭐 이런 거 있죠. 뭐 PC 게임은 리니지 때문에 이제 엄청 떴고, 스마트폰은 게임 앱이랑 카카오 때문에 엄청 떴잖아요. 다 킬러 컨텐츠예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VR이 엄청 보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떤 게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피트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요일 8시에 김종국과 진행하는 야, 불금에 술 먹지 말고 나랑 운동하자 라는 프로그램을 VR로 라이브로 합니다. 그럼 VR을 딱 끼잖아요? 그러면 김종국도 있고, 춘천에 온 사람도 있고, 뭐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해외에서 온 팬들도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있죠. 홈트 하는 거예요. VR 끼고 홈트 하는 거예요. 앞에서 김종국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근육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는 그 유튜브 키고 막 홈트하고 이러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VR로 김종국이 막 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만약에 컨텐츠가 나오면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VR이 조금 무거워요. 지금 한 50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스마트폰이 200g 정도 돼요. 그러면 200g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면 아마 끼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요새 뭐 마스크 쓰고도 뭐 러닝머신 뛰는데 뭐 200g 정도는 뭐 착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뭐 게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수트를 조금 착용을 해야 돼요. 이게 수트를 착용하면서 자기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바타가 느끼는 그 자극을 나도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몰입도 있게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복싱 게임을 하는데 내 한 대 맞았어요. 여기 가슴팍을. 그러면 가슴팍에서 진동이 징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현실감, 몰입감이 있어야 킬러 컨텐츠가 되고 뭔가 더 상업화로서 성공이 되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런 류들의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직원의 한 20%는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가상화폐입니다. 갑자기 이거 뭐 재벌 문어발 사업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상 현실에서
돈 쓰게 만들어야지 사실 그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생태계 자체가 결국에는 가상 현실 안에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현실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가상현실은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메타버스는 여기에서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메타버스 들어가가지고 돈 10,000원짜리 꺼내갖고 주면 그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써요? 그래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블록스가 이걸로 이제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하는 거지, 사실 뭐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메타버스 후보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뭐 지금은 로블록스가 가장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간을 이용해? 그러면 로블록스는 도대체 뭘로 돈 버나? 라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들 코인 팔아갖고 돈 벌고 환전 수수료로 돈 법니다. 페이스북도 아마 비슷하게 돈 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안에서 즐기려면 본인들 코인을 사야 돼요. 그걸 로벅스라고 하거든요. 로벅스를 삽니다. 1달러에 1로벅스 주고 사요. 그럼 막 쓰잖아요. 막 재밌게 쓰고 막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이제는 우리 나가자. 그러면 로벅스를 내고, 자 달러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를 주냐면 0.35달러 줍니다. 1로벅스 주면. 이게 도둑놈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행 갈 때 달러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1%가 안 돼요. 뭐 이것저것 뭐 할인받고 하면 한 0.3%, 0.4%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환전 수수료율이 65%입니다. 0.65%가 아니에요. 65%예요. 와, 거의 도둑놈들이죠. 소비자들 그냥 완전 눈탱이 딱 맞춰갖고 돈 벌고 있는데, 와, 이용자들의 또 대부분이 13세 이하입니다. 로블록스 관련해가지고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지금 가격이 너무 막 널뛰기 하니까 너무 힘들고 쓸 데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안정되고 쓸 데가 많아지면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사실은 코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백화점 상품권 이용자는 최대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페이스북은 지금 40억 명이거든요. 페이스북 패밀리 앱까지 다 합치면 달러보다 저는 영향력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의 약간 그 패권과 파워를 잃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는 계속 지켜보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주식은 P, Q, 마진, 밸류에이션 요 네 가지라고 했죠? 요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P는 ECPM이에요. 제가 광고 1000번 노출되는데 광고주가 내는 비용이라고 했죠. 대충 한 3달러 정도 됐어요. 한 3,000원 정도 됐는데 손님들이 앱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물러야 광고비가 올라갑니다. 뭐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야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살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광고비를 올렸을 때 광고주들도 다 오케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ECPM이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Q, 노출수예요. 노출이 되게 많이 돼야죠. 근데 노출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짜증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광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노출의 총량 자체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MAU, 월간 평균 유저 자체를 올려버리면 또 괜찮아요. 월간 평균 유저 자체가 높아지면 같은 비율로 한 사람당 노출을 시켜도 전체 노출수 자체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얘네한테도 돈 버는데 Q 자체가 올라가니까 오케이인 거죠. 한번 보면 노출수 같은 경우는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아주 살짝 완만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요 ECPM 가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완만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진입니다. 매출에서 원가 빼면 GP 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마진, GP 마진이죠. 그리고 사업하는데 드는 돈, 뭐 마케팅 비용도 있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거 빼면 영업이익, OP, 마진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 빼면 넷 프로핏 마진 나옵니다. 얘네들이 진짜 대단해요. 와, GPM이 보세요. 80%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2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팔면 GPM 뭐 어림도 없어요, 이거랑. 근데 페이스북은 80%가 남습니다. 와, 근데 OPM도 대단해요. OPM도 거의 40%가 남아요. 와, 인건비 빼고 뭐 마케팅비 빼고 리서치 R&D 빼고 해도 40%가 나와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이자 빼고 세금 빼고 다 해도 30%가 넘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매출이 얼마냐? 100조가 넘어요. 13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PE를 계산해보면 안 비싸요. 22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기대감, 밸류에이션 제가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은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페이스북의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페이스북의 기대감은 메타버스의 생태계 완성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뭐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 밸류에이션에 크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준비는 잘하고 있죠. 초등학생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전교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시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자, VR, AR 기기를 통해서 소비자들 맨 처음에 이용하는 그 진입 첫 통로를 딱 장악을 해요. 그래서 들어왔어.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도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기존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그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자를 그대로 이렇게 딱 갖고 오면 돼요. 그 서비스도 지금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를 메타버스화 시켜갖고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 작업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서 결국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화폐, 가상화폐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완성이 되면 진짜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공하면 S&P 시가총액 바로 그냥 1등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커버그의 원대한 꿈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콜옵션 매수하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제가 뭐 여기서 옵션 설명을 뭐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사업으로 하방이 완전 막혀 있어요. 하방이 완전 막혀 있는데 메타버스가 성공을 하면 쫙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도 안 와요. 근데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건 괜찮은 거죠. 투자할 만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성장주 주식으로서 투자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는 뭐 저는 모릅니다. 매수매도 뭐 추천 영상도 아니고 해서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생태계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어디에서 매출을 낼 것이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막 가정 막 20개, 30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페이스북에 투자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광고 사업 잘 되는 거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보고 지금 이 기업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PE가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자, 페이스북은 광고로 1년에 100조 원 이상 버는 기업이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5위이다. 엄청 큰 회사예요. 두 번째,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타겟 광고로 돈 벌던 페이스북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 세 번째, 기존 사업을 활용해서 페이스북 샵, 뭐 틱톡 스타일의 릴즈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서 개인정보를 잘 수집해야지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정밀 타깃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현재 그 어닝, 그 돈 버는 거를 지킬 수 있으니까. 네 번째, 메타버스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갖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뭐 애플이랑 구글한테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 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생태계에 필요한 플랫폼, 이용자, 기기, 결제 체계 이거 전부 다 이 갈고 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 성공하면 시가총액 1등 할 것 같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